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을 시작합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은 내년에 무려 8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약 20%를 떼어주는 교보금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겠다며 첫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교육재정 대부분을 교보금에 의존하는 강원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매년 내국세의 20% 정도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떼어주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함께 짚어볼 시점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을 단순한 돈의 논리로 계산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을 단순한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세수에 따라 교육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행법이 오히려 문제라는 개편 찬성 측과 오히려 지금은 그 법에 박힌 세수 연동 방식이 교육 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방과 후 돌봄과 복지까지 책임지는 만큼 교부금을 줄여선 안 된다는 개편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학교는 돌봄이나 복지 그리고 학생의 정서 지원, 안전 관리까지 그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이번 개편 논의는 교육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강원교육에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농산어촌 학교 비중이 높아 학교 운영비를 학생 수만큼 줄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배치나 예산을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급 수 기준으로 가야지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이 가능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현행 그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 교부금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민선 9기 강원도정, 양양군정이 새롭게 출발했지만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내년 준공은 어렵다고 인정하고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독립된 외부기관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뒤 공개하자고 조금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민선 9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의 내년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중단을 말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는 가설삭도 재설계 등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늘어난 공사비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감춰놓고 해왔던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하나 다 밝혀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 사업 허가 당시 460억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는 현재 1,172억 원으로 2.5배 늘었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반대 시민단체들은 현 시점이 대안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라며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독립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15년 당시 타당성 검증을 맡았던 KEI 한국환경연구원이 동일하게 검증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015년 KEI가 발표한 경제성 결과는 기준값인 1보다 높은 1.214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군민 부담률의 문제와 이게 과연 수익을 내는 것이냐에 대한 그 궁금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서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1심, 2심 법원 모두 사업 허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선국이 강원도와 양양군 모두 사업의 정상 추진에 무게를 싣고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가운데 갈등 해소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재검증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015년 폐장한 뒤 오랫동안 방치됐던 원주 드림랜드가 K 콘텐츠의 생산 기지로 생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콘텐츠 제작 단지를 짓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부지에는 신규 파크 골프장 건설도 예정돼 있다 보니 공익과 산업 성장 가운데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990년대 강원도 내 최대의 테마파크로 인기를 끌었던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 지난 2015년 폐장한 뒤 방치돼 온 드림랜드가 최근 K 콘텐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방영된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을 시작으로 유수의 OTT 콘텐츠 제작 문의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주변 인구도 적다 보니 촬영에 따른 각종 민원도 적고 방해 없이 촬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입소문이 난 겁니다. 현재도 OTT 시리즈가 촬영 중에 있고 후반기에 촬영이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제작사인 M83 영화종합촬영소는 강원개발공사로부터 옛 드림랜드 부지의 10분의 1인 2만 4천 제곱미터가량을 단기 임대해 촬영 세트장으로 쓰고 6천 제곱미터는 장기 임대해 실내 스튜디오를 비롯해 기획 단계부터 촬영, 후반 작업까지 가능한 K-무비 글로벌 제작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지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 최대 규모 스튜디오 단지를 세워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제작사는 지금까지 150억 원가량을 이곳에 투자했는데 토지 주인 강원개발공사에게 임대만이 아니라 구매 의사까지 밝히며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이고 거기에 모든 업체들이 같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가 거점화가 되면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몇십 개 업체가 모여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전체를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내년과 2030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부지 대부분에는 총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90억 원가량의 건설 비용을 받기 위해 강원도에 지방재정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오는 9월에서 10월쯤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촬영장과 파크 골프장을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공익을 앞세운 파크 골프장과 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되는 촬영장을 놓고 민선 구기가 막 출범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를 산사태 피해 복구 지원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임무로 전환했습니다.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만큼 S-64 초대형 헬기의 물탱크를 분리하고 산악 피해 지역의 중장비와 복구 자재, 구호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시 지상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장비와 물자를 신속히 투입하고 고립 지역의 생필품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선군이 폭염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온열 질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역 농가와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라오스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537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조끼와 자외선 차단 모자 등 폭염 대응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농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다음 달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 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근로계약 준수, 숙소 환경, 인권 침해 여부, 임금 지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강원 춘천 2026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인 어제 세계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환영식을 거쳐 오는 16일까지 시범 경영과 격파대회, 문화축제 등 태권도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참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8개 나라, 선수와 임원 등 5천여 명의 선수를 찾아 춘천을 찾아 태권도 열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캐릭터 송이를 활용한 대면 홍보에 나섭니다. 양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대표 특산물인 송이버섯을 모티브로 캐릭터 송이를 만들었으며 개청 3주년을 맞은 강원도 제2청사에서 오늘 특별 방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당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에 더해 특별 증정품으로 생표고버섯 1kg과 송이 인형 키링이 제공됩니다. 2016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오던 화천군의 인구가 최근 한 달 새 3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화천군의 인구는 22,600여 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적으로 선정된 지난달 11일보다 307명 늘었습니다. 화천군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이후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대상제 선정에 따른 기대감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부문 국제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인증 프로그램으로 올해 전 세계 59개 분석기관이 참여했고 횡성군은 당근 과립즙 시료를 가지고 제출한 12개 항목의 분석값이 높은 신뢰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분석 능력을 입증받았습니다. 횡성군은 매년 2,000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기반의 광영동 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지역 중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원어민 현지 강사와 1:1 온라인 방식으로 주 2회 30분씩 또는 주 3회 20분씩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교육합니다.